안녕하세요, 세준로그의 임세준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강원도 삼척에서 진행해 볼 건데요. 강원도 삼척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무릉계곡이죠. 국가에서 국민관광지 1호로 선정한 곳인데요. 인피티한테는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우리 세준로그를 해보려고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와, 여기 입구에서부터 이 절경이 장난 아닌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 초입에서부터 이렇게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물 소리랑 새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출발하기도 전에 마음까지 힐링되는 기분인데요. 저는 오늘 자가용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원래는 KTX를 타고 동해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이다 보니까 KTX 표 끊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혹시 대중교통으로 오실 분들은 동해역까지 오신 다음에 111번 버스를 타면 30분 만에 옵니다. 네, 무릉계곡 입구까지 올 수가 있고 하루에 18번인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앞에는 식당들이 있고요. 그 뒤로 멋진 풍경이 병풍처럼 있네요. 산들이. 식당들은 우리 풍경 구경하고 내려와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매표소 앞에 이렇게 큰 지도가 있는데요. 코스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용추폭포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인터넷으로 보기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봤는데 한번 같이 걸어볼게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내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사랑 상품권 2,000원짜리도 주네요. 주차비가 2,000원, 그리고 입장료가 4,000원, 그래서 6,000원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탐방할 수 있어요. 와, 입구에서부터 진짜 풍경이 예술이네요. 와, 물이 정말 맑아요. 우리 아까 인트로에서 봤던 그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였군요. 건너온 곳이 신선교네요. 이렇게 신선교를 건너오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두타산 배틀바위라는 곳을 가는 겁니다. 거기는 한국의 장가계라고 불릴 만큼 그 환상적인 절경이 있는데 2021년도에 개방된 곳이래요. 그러니까 약 40년 만에 개방된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좀 편한 길로 다니면서 용추폭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편한 길 걸어볼게요. 매미 소리도 좋고 우리 가평에 자창기 푸른숲 갔을 때도
저도 모르게 숨을 이렇게 깊게 쉬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향기가 달라요. 이 숲 향기가 다르네요. 와. 지금 기온이 약 28도, 9도 되는데 덥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요즘에 너무 습하고 더워서 힘든데 이 습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은 이렇게 가벼운 바람막이 입고 걷기 딱 좋은 날씨예요. 나도 1박 2일에도 나왔었네. 아, 물 맑은 거 봐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4km나 이어져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와. 제가 서울에서 오늘 4시 50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을 열심히 달려서 이곳 이 무릉계곡에 9시쯤 도착했는데요. 솔직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피곤하고 했는데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뭐랄까요, 커피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일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신이 막 맑아지는 게, 와, 여기만 매일 왔다 갔다 해도 커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입구에서부터 조금 걷다 보면 이렇게 금난정이 나오는데요. 금난정은 향교가 폐강돼서 이를 분개한 유생들이 금난계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건립한 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동안 짓지 못하다가 1947년 북평동 단봉에 건립을 했다가 1958년에 이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둥마다 여기 써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2주년이라고 해서 시구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돌이 평평하니 터 고르는데 흙 파는 일이 없고 정자는 작은데 산은 많이 둘렀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써 있습니다. 참 작고 예쁘게 생겼죠? 감성적으로 지어져 있지 않나요? 뭔가 이 앞에 있는 곳이 아마 무릉단석인가요?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여기에서 뭐 시도 쓰고 그런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가 써 있어요, 바위에. 이따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우와, 대단하다. 이거는 이름인가 봐요. 와. 이 앞에 있는 큰 바위에도 이렇게 많은 글이 써 있네요. 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요. 와. 아까 금난정에서 보았던 무릉반석입니다. 와. 무릉계곡의 상징이 바로 이 무릉반석인데요. 규모가 거의 2,000명 정도가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이 화강암 반석 사이사이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와. 괜히 국민관광지 1호로 선정된 게 아닌 것 같죠?
누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놨네. 일부러 해놓은 건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까지 얼음골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집니다. 너무 좋다. 참 신선 노름하기 딱 좋은 장소네요. 자, 계속 올라가 볼까요? 아까 초반에 제가 이 무릉계곡은 저한테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를 19년, 20년 만에 오는데 이 삼척은 저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군대를 삼척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21살 때 군인들 이렇게 싹 단체 관광으로 여기 무릉계곡을 왔었는데요. 그때 참,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들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보면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나중에 꼭 와봐야지라고 이렇게 느꼈던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20년 동안 이제 2번밖에 못 와봤네요.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좋네요. 무릉방석을 지나서 조금 걷다 보면 이렇게 삼화사라는 사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리 옆에 이 계곡이 용오름길이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이쪽인지 뒤쪽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 물고기도 지나가네요. 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봐도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인데요. 삼화산은 내려오면서 구경해 볼게요. 길을 가다가 샛길로 한번 세보는 중이에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적지만 향해서 가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고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와, 이 바위는 어쩜 저렇게 하마같이 생겼지?
너무 좋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일 행복하다. 우리 인별님들도 함께 힐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늘, 나무. 굳이 샛길로 안 빠져도 이렇게 계곡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네요. 저는 어렵게 뚫고 들어갔는데, 자, 이제 용수폭포에 가려면 이렇게 계단을 조금 올라야 됩니다. 자, 힘내볼게요. 화이팅! 계단이 한 칸 한 칸 높이가 낮아서 오르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숲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걸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자연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으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계속 용수폭포 쪽으로 걸어볼게요. 지난번 가평에 자창기 푸른숲 갔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요. 여기 와서 느끼는 점은 이제 가평은 잣나무고 여기는 나무 종류가 다르네요. 근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더 좋고 나쁨이 없는 것 같아. 방금 보셨어요? 다람쥐? 이 자연을 감히 인간이 이게 더 예쁘고 저게 더 예쁘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 안녕. 너 보고 있는데 너 지금 내가 안 보는 줄 알지? 너도 나 보는 거야? 다람쥐를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한 30년 전에 남산 올라가면서 보고 처음 보거든요. 와.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원도 자주 가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에서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고 밥 먹고 놀고 자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뭔가 기분이 좋네요. 저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가보겠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계속 따라다녀요. 산도 높고, 다람쥐가 많네. 여기는 학소대입니다. 학이 있어요. 학. 물이 이 기암절벽을 따라서 졸졸졸졸 흐르고 있죠. 올라갈 수 있나 보네. 땀이네. 저기 씻어 얼굴. 네? 얼굴 씻어도 돼. 저기 얼굴 씻어도 돼. 깨끗한 물이야. 저기 싸우지? 선글라스가 필요 없어요. 거추장스러워. 산림욕을 제대로 갑니다. 이제 한 1.5km만 더 가면 우리의 목적지인 용추폭포에 도착할 거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우리 인별님들께 똑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카메라 발사를 해도 다 담지를 못하네요. 여기도 멋있네요.
아, 이른 아침 일어나서 3시간 반을 달려온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와, 6시간이 걸렸어도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시선, 와, 몽환적이죠. 저거는 독버섯이겠죠? 생긴 게 나 독 있어요 라고 딱 써있네요. 버섯이. 이 길가에 저렇게 버섯이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안 걷는 거 보면은 독버섯이야. 다시 한번 샛길로 빠져서 계곡물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여기는 얕은 계곡물 졸졸졸졸. 그림 같다. 어떻게 하면 이 맑은 공기를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배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웬 조그만한 다리가 있네. 아이고. 이제 나는 밑으로 가야지. 또 중간에 샛길로 셉니다. 여기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놨네요. 의자를. 와. 이 계곡물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게끔 해놨네요. 잘 들어보면 물소리하고 바람소리, 새소리, 매미소리가 막 이 스테레오로 귀에서, 양쪽 귀에서 입체 음향으로 들립니다. 관음폭포. 50m만 가면 관음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가볼까요? 왠지 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네, 물이 없네. 50m 중에 10m 올라갔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겠습니다. 용추 폭포를 향해 출발! 와, 정말 아름답죠?
20년 전에 왔을 때랑 길이 비슷한 것 같은 곳도 있고 좀 새롭게 바뀐 곳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 또 낮은 돌 계단이 시작됩니다. 가면 갈수록 숲이 깊어지면서 체감 온도도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더운 날씨인데 되게 시원선선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부타산, 우리는 오른쪽으로 용추폭포. 우와. 제가 나를 봤어요. 선전하는 게 있다는 데 모르고 운전하는 데 있다. 제법 올라가네요. 21살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힘든 건 아니고요. 그냥 지쳤습니다. 같은 말이죠. 아, 다 왔네요. 500m만 가면 돼요. 아.
육곡 수류천 비린내골 합류 지점. 시원하다. 찬바람 불어요. 이렇게 세준로구에서 자연, 숲 기행은 이번이 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그 가평 갔을 때는 그 자창기 피톤치드 막 그 길을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비가 한번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켰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막히던 길이 막 뚫린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나중에 보니까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스트레스 풀고 집 가면서 다시 스트레스 쌓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제 목적지가 다가오나 봅니다. 점점 길이 험해지고 있어요. 용추 폭포가 250m 남았어요. 자, 여기는 선녀탕. 와, 여기가 쌍폭포인데요.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와. 아니, 저 계단에 일부러 영상은 안 찍었는데 뱀이 뱀을 밟을 뻔했어요. 아까 이제 저 밑에서부터 여기 뱀은 없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뱀이 있네요. 신발을 튼튼한 거 신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가 쌍폭포가 아니었나요? 거기가 선녀탕이군요. 이 왼쪽이 쌍폭포이네요. 길이 여기가
아참은 어디 저 밑에서 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용추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용추폭포네요. 와.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네. 아, 도착했네요. 와. 오늘의 목적지 용추폭포입니다, 여러분들. 아. 뒤에는 발바닥 베이가 있네. 발바닥 찾아볼까요? 어딨지? 여기 전망대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저게 발바닥 모양이에요, 발바닥.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근데 20년 전에 왔을 때보다 물이 좀 적은데? 왜 그러지? 아니,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용추 중탕까지는 가봐야 돼요. 저 위에서 바라보는 이 밑에 풍경이 또 아름답거든요. 오, 그 계단이, 여기는 계단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와. 자, 여기가 용추 중탕인데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하하, 아쉽다. 아, 좋다. 아, 좋다. 대부분이 이제 용추 폭포만 보고 돌아가는데,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용추 중탕이 이렇게 있는데요. 20년 전에는 여기 나무가 없어서 잘 보였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오늘 목적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성공!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죠? 자, 이제 다시 내려가기 출발!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가져가야지. 집중해서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밑에 용추 폭포에서 그냥 이제 좀 쉬다가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길도 좀 위험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올라왔다 라는 그런 성취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왔던 길 그대로 얌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위에 있는 이끼가 참 멋있네요. 진짜 귀엽다. 할 일 열심히 하네.
지나가고 싶은데 지금 할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 방해하면 안 되니까. 풀을 맛있게 먹네요. 입안에 넣는 건가? 지나간다. 나 지나갈게. 너 할 일 해. 나 지나갈 테니까. 하시고. 살면서 다람쥐를 이렇게 가까이 본 거 처음이에요, 저. 만화 캐릭터 같아요. 이제 내려가서 삼하사 좀 둘러보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땀을 흠뻑 흘렸습니다. 지금 종아리까지 다 젖었어요. 근데 힘들지 않고 정말 개운합니다. 이 힐링과 근력 유산소를 동시에 했죠.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자주 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오를 때랑 내릴 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산을 오를 때는 좀 제법 숨도 차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미래를 좀 밝게 그리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딘가를 오르고 내릴 때 그렇게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미래를 이렇게 계획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려갈 때는 아까 올라가면서 봤던 것들이 이제 완전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롭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학소대. 12시에 가까워지니까 조금 덥네요.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분들은 오실 때 그래도 등산화 신고 오시는 게 좋은 코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크록스, 뭐 슬리퍼, 샌들 신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발가락 다치기가 쉽고,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뱀을 제가 한 2마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갈색뱀이라 이게 티가 안 나요. 근데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앉아있거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운동화 꼭 신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도 너무 예쁘다.
내려올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내려갔고요. 이제 여기 초입에 있던 삼화사를 둘러볼게요. 여기는 그 신라 선덕여왕 때 흥년대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절인데요. 1400년 정도 된 천년 고찰이고 태조 왕건 때 삼화사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된 곳이죠. 그 뒤에 있는 저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절을 감싸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오늘 용추 폭포, 용추 중탕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삼화산은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워낙 고요한 공간이어서 차분하게 둘러보았고요. 지금 12시 9분이에요. 아까 9시 10분쯤부터 아마 출발했던 것 같은데 딱 오르고 내리고 딱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일단은 배고프니까 이 앞에 내려가서 건강한 식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릉반석 암각서를 아까 올라갈 때는 못 봤어요. 엄청 거대하고
한장 식당에서 비빔밥하고 된장찌개 세트를 먹었습니다. 10,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아, 배부르다. 된장찌개 국물이 끝내줘요. 산행을 하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짠 걸 먹을 필요가 있는데, 아, 된장찌개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너무 좋다. 아이고, 머리야. 자, 오늘 이렇게 강원도 삼척 모릉 계곡에 와서 용추 폭포를 구경하고요. 맛있는 밥까지 먹는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나절 코스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3시간, 4시간 동안 정말 몸과 마음 힐링하고 건강한 에너지 받아가는 것 같고요. 요즘 피서철이라서 해수욕장으로 많이 놀러 가시는데 이렇게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정말 시원하고 또 사람도 적고 정말 기억에 남는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여름은 우리 인별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계곡으로 피서를 한번 즐겨보십시오. 자, 그럼 저도 이제 여기서 여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별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집에 가서 멋지게 브이로그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